2023년 12월 7일 밤 11시 영하 15도 압록강에서 총알이 한 여성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북한 정권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A-7 문건 김정은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선택되는지가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 여성은 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1년 겨울 평양.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 오늘도 인민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박혜선, 평양 보건성 소속 의사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나와 15년간 일했습니다. 간부들 건강검진, 병원관리, 의료물자 배분. 평범한 의사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 군인이셨습니다. 혜선아, 우리가 피 흘려 지킨 조국이다. 자랑스럽게 살아라.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함경도에 계신 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혜선아,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어머니. 평양은 배급이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급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국경 봉쇄로 장마당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12월 초 보건성 인사과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박혜선 동무 전출 명령입니다. 전출이요? 어디로 말입니까? 호위 총국 산하 생활보조팀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위 총국이라면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곳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양 창광원 아파트 23층에 배치됐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생활 담당 의료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6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방 창문에는 두꺼운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왜 커튼이 저렇게 두껍습니까? 선배 담당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부 시선 차단입니다. 자연광도 통제 대상입니다. 네. 여기서는 모든 게 통제됩니다. 빛도 소리도 움직임도. 그리고 그분이 제게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찰 일지입니다. 매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관찰 일지요? 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업무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첫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전 6시 30분. 첫째 기상. 표정 없음. 오전 7시. 아침 식사. 밥 3숟가락. 반찬 손 안 댐. 오전 7시 15분. 말이 없음. 시선 회피. 적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의사가 할 일인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건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말이 없음. 첫째, 혼자 있으려 함. 첫째, 밥을 거의 안 먹음. 리설주 여사는 기품 있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호위 요원들이 있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에게는 뭔가 기대가 큰 듯했지만 동시에 불안해 보였습니다. 2022년 2월 어느 날, 저는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박혜선 동무, 오늘은 연설훈련장에 참관하세요. 연설훈련이요? 네. 첫째 아이의 대중연설훈련입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연설훈련장은 아파트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돼 있고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손에는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작하세요. 조직지도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얼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차가운 목소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이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의자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실장이 천천히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부적합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아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적합?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고작 10살짜리 아이인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첫째 아이는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도 중단됐습니다. 영상 교육도 사라졌습니다. 제 관찰 일지에서도 점점 첫째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성 담당 팀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선아, 이거 한번 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흰 종이 한 장. 상단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후계자 품성 검토 A-7.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상 1- 대중 노출 불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미달. 대상 2주에 마이너스 외부 노출 가능. 지도자 자질 우수. 그리고 문서 하단. 붉은 글씨로 적힌 4글자. 주의 적합.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을 결정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계자 평가 문서예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후계자요? 아직 아이들인데.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평가한다고, 점수를 매긴다고, 지도자 자질을 판단한다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 중에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팀장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선아, 오늘 본 거 절대 말하지 마요. 이 문서 이야기는 목숨과 직결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위험한 비밀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을. 입을 다물고 살거나 아니면 박혜선 동무 특별관찰 임무입니다. 2022년 4월 배치된 지 넉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제게 새 노트를 건넸습니다. 특별관찰이요? 네. 72시간 동안 첫째 아이를 집중 관찰하세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표정을 기록하십시오. 72시간이요? 네. 3일 동안 한시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관찰이 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줄은. 첫째 날 아침 6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첫째의 기상. 표정 없음. 아침 식사 시간. 밥을 3숟가락 떴습니다. 반찬은 손도 안 댔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밥 3숟가락. 반찬 거부. 하루 종일 말이 3마디였습니다. 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적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의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기록 같았습니다. 둘째 날. 연설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하 2층 훈련장. 작은 무대 위에 첫째 아이가 섰습니다. 손에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직지도부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시작하세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차가운 목소리. 아이는 원고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대 뒤 의자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실장이 천천히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부적합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날. 연설 훈련 실패. 대중 연설 능력 미달. 셋째 날.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상 1 관찰 보고서. 대중 연설 능력 미달. 위기 대처 능력 미달. 카메라 적응도 불가. 종합평가 지도자 자질 부적합.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선아, 이 보고서는 위로 올라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이런 평가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네. 곧 알게 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첫째 아이 일정표를 봤습니다.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기록도 중단됐습니다. 교육 스케줄도 사라졌습니다. 팀장님, 첫째는 어디 갔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혜선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모란봉 특각으로 가세요. 모란봉이요? 네. 별실입니다. 별실. 별표가 붙은 방.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곳.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별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 보고서가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란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022년 7월 오전 9시, 모란봉 특각 비동 입구.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박혜선, 생활 담당 의료진. 지하 3층으로 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 벽에 별표가 붙은 문. 문 앞에 또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제출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냈습니다. 구두 벗으세요. 구두를 벗었습니다. 구두 밑창까지 검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잠그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5개의 의자.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지도부 제3처 실장. 선전선동부 이미지팀 부국장. 호위총국 여성 담당팀장.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 그 여자가 들어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김여정 라인의 연락관이라는 것을. 앉으세요. 실장의 목소리. 저는 마지막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문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 붉은 도장.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서가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후계자 품성 검토 A-7.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후계자 필수 조건. 대중압 연설 능력. 카메라 적응력.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정치적 미소 유지 능력. 평가 결과. 대상 1. 첫째 연설 능력 C등급 카메라 적응 D등급 종합 부적합. 대상 2. 김주혜 연설 능력 어등급 카메라 적응 어등급 종합 적합.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년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2-2024 기초 교육. 카메라 등장 각도 35도. 오른손으로 인사. 미소 유지 시간 8초. 발성 훈련주 3회. 2025-2027 대중 노출 단계. 어린이 행사 참관. 사진 배포 시작. 영상 교육 녹화. 2028-2030 공식 후계자 단계. 당대회 참석. 외교 행사 동행. 연설문 낭독. 이건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였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코트의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도 됩니다. 네. 리설주 동무는 알 필요 없습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르는 자식의 운명. 권력은 혈연보다 강했습니다. 김주의 동무 교육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생활 담당 박혜선 동무. 네. 교육 일정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세요. 네. 그리고 검은 코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극비입니다. 외부 유출 시. 알고 계시죠? 네. 서명하세요. 서약서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본인은 금일 회의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함.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회의 끝.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팀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혜선아. 네. 오늘 본 거 있어. 네. 안 그러면 너도 사라져. 사라진다는 게 무슨. 첫째처럼. 그 말을 남기고 팀장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몇 명일까?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날 밤
저는 A-7 문건 내용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날짜, 이름, 문장. 그리고 즉시 찢어서 삼켰습니다. 모든 걸 제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2023년 9월 14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아이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노크를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아이야? 여전히 침묵. 리설주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혜선아, 어제 봤어? 아니요. 어제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사흘 전입니다. 리설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호위 총국 팀장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안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기어처럼. 밤마다 저는 리설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9월 17일. 호위 총국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팀장이 리설주에게 건넸습니다. 대상일은 해외 장기 교육으로 분류한다. 해외 교육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스위스요? 중국이요? 어디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리설주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장기 교육이라는 말. 그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9월 20일 밤, 복도를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설주와 김여정이었습니다. 언니, 아이는 언제 돌아옵니까? 필요할 때 돌아올 겁니다. 필요할 때요? 네. 필요할 때. 그게 무슨? 리설주 동무. 이건 당의 결정입니다. 김여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리설주는 더 이상 묻지 못하셨습니다. 9월 말. 저는 업무 인계 과정에서 문서를 받습니다. 업데이트된 A-7 문건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최종 업데이트. 김주의 후계자 최종 적합. 첫째 지도자 과정 배제. 리설주 관련 보고 불필요. 교육 집중 김주의 단독.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다음 차례는 나? 그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뒤에서 발소리, 퇴근길, 같은 사람이 같은 버스에. 10월 초,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선아, 다른 부서로 전출 신청해봐. 왜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무슨 뜻입니까?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곳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에서 입 막히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압록강에서 총 맞고 죽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적어도 자유를 향해 가다가 매일 밤 저는 A-7 문건을 암송했습니다. 후계자 품성 검토 A-7만 2022년 7월 회의 김주혜. 후계자 최종 적합 10년 계획안 카메라 각도 35도 미소 8초.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러려면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2023년 11월 3일. 보건성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신의주 지역 의료 출장 대상자 선발. 코로나 이후 국경 지역 방역 점검. 2주간 출장. 평소 같으면 절대 지원하지 않았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은 감시가 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혜선아, 신의주는 위험해. 괜찮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11월 5일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탈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왜 그런 걸? 살고 싶어서요. 그녀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의주 가거든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브로커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가세요.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 위안화 300달러를 구했습니다. 쌀 10kg 값이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A-7 문건을 암송했습니다. 참석자 이름, 날짜, 문장 하나하나.
공책에 쓰고, 외우고, 찢어서 삼켰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11월 25일.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신의주로 출장 갑니다. 혜선아, 거기 춥다던데 조심해라. 네, 어머니. 밥 거르지 말고.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거야. 어머니, 용서하세요. 11월 27일. 창광원 아파트 마지막 근무. 저는 김주의 교육 스케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쓰는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문서 상단에 몰래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도록. 11월 28일 아침. 평양역. 오전 7시 기차. 저는 창밖으로 평양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주체 사상탑. 평양 시내. 다시는 못 볼 거야. 신의주 도착. 저녁 6시. 역전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브로커 전화번호.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누구십니까? 탈북. 하고 싶습니다. 침묵. 내일 밤 11시. 강변 창고. 혼자 오세요. 네. 돈은 300달러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남쪽 가면 보내주세요.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0 가까운 나이의 여자. 주름진 얼굴. 이 나이에 압록강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월 6일. 의료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방역 점검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저녁 6시.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A-7 문건 최종 점검. 후계자 품성 검토 A-7 김주의 후계자 최종 적합 10년 계획안.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내일 밤. 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살아서 가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2023년 12월 7일. 오후 6시. 저는 여관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2벌 겹쳐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300달러를 넣었습니다. 비닐에 여러 번 싸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A-7 문건 내용이 적힌 공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 장씩 찢었습니다. 물에 불려서 삼켰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밤 9시. 저는 여관 복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12월 초겨울.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강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밤 10시 30분. 폐창고 앞. 불 꺼진 건물. 왔습니까? 어둠 속에서 목소리. 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돈 있습니까? 300달러요. 부족하지만. 일단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살아서 하세요. 밤 10시 45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강까지 5분입니다. 순찰조가 11시 5분에 지나갑니다. 그 사이 10분이 기회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소리내면 죽습니다.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갑시다. 밤 10시 55분.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압록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이 떨렸습니다. 저깁니다. 강둑. 물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영하 15도.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금이다. 가세요.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발이 얼음에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저기 누구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순찰병. 저기 강에 누가 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탕. 총소리. 귀 옆을 스치는 총알. 저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탕. 탕.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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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저는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물속에서 제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 기어 올라갔습니다. 탕. 마지막 총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강둑에 누웠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붉은 불빛들. 북한. 살았다. 브로커가 달려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단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A-7 문건. 내 머릿속에 있다. 살아서 나왔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송. 북송되면 공개 처형.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새벽 2시. 조선족 집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 침대 하나. 저는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 총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단동. 조선족 집 지하실. 창문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3일에 한 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에만. 사람이 없을 때만.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말하면 들킵니다. 매일 밤 저는 공책에 썼습니다. A-7 문건 복원 작업. 후계자 품성 검토 A-7만 2022년 7월 회의 참석자 조직지도부 제3처 실장 김여정 라인 연락관. 김주의 후계자 최종 적합 10년 계획안 카메라 각도 35도 미소 유지 8초. 머릿속 내용을 종이로. 이게 증거입니다. 반드시 남쪽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2024년 1월. 생존을 위해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식당 설거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50위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2월 3일 새벽 3시. 초인종 소리. 공안.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롱 속으로 숨었습니다. 발소리. 방문 여는 소리. 이 방은 창고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시간 동안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겁니다. 공안이 떠났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2월 중순. 저는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왜 한국에 가려고 합니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무슨 진실? 김정은 일가의 비밀입니다. A-7 문건을. 목사님 표정이 변했습니다. A-7 문건이요? 네. 후계자 문서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30분 후 돌아오셨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비용은 선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남쪽 가서 갚으세요. 꼭 갚겠습니다. 3월. 저는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위조 여권. 비행기 티켓. A-7 공책을 비닐에 여러 겹 쌌습니다. 이게 제 생명입니다. 4월 말. 출발 전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북송되어 광장에 섰습니다. 총살 집행 선언. 탕.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5월 1일. 저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3일간. 물과 빵만. 라오스 국경 도착. 저는 정글을 걸었습니다. 3일간. 50 가까운 나이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A-7 문건 이걸 전해야 한다 조금만 더. 5월 말. 태국 국경. 이민국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북한 탈북민입니다. 기다리세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6월 초.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A-7 문건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후계자 품성 검토 A-7. 영사관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입국 허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0일.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2024년 6월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신가요? 아니요. 탈북민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조사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혜선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입니다.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김정은 일가 생활 담당 의료진이었습니다. 조사관의 펜이 멈췄습니다. 특별히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A-7 문건을 봤습니다. 조사관의 펜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A-7 문건입니다. 후계자 평가 문서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비닐에 여러 겹 쌓인 공책. 이게 뭡니까? 제가 중국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후계자 품성 검토 A-7만 2022년 7월 회의 내용 참석자 조직지도부 제3처 실장 김여정 라인 연락관 김주혜 후계자 최종 적합 10년 계획안 카메라 각도 35도 미소 유지 8초 조사관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실제 문서 내용입니까?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3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주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8시간씩 녹음, 필기, 검증. 저는 A-7 문건 전체 내용을 구술했습니다. 마지막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혜선 씨, 당신의 증언은 역사적 기록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후계 구도를 증명하는 첫 번째 증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걸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모르는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 입소, 3개월 교육, 한국 사회 적응, 자격증 준비, 9월 수료했습니다. 첫 외출,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불빛, 물건이 가득합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빵, 이게 자유구나. 저는 계산대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아무도 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울었습니다. 10월, 저는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입니다. 고맙네, 아가씨. 북한에서 저는 아이들을 감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밤이 되면 생각합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전화 한 통 할 수 없습니다.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까요? 용서하세요, 어머니.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A-7 문건, 김주혜라는 이름, 10년 계획안,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될 날을. 그날까지 저는 증언합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주혜가 정말 후계자가 될까요?